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준비금 연습 문제입니다. 1번.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서울의 매출채권 명세서 일부이다. 세무조정 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나와 있죠. 옆에다 메모 한번 해보세요. 신고조정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신고조정. 소멸시효 거기 문장에서 제가 빼먹겠네. 대손 처리한 금액이 없을 경우 이 문장의 의미는 붕괴를 하지 않았을 때, 붕괴를 하지 않았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결산 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결산 시 대손 처리한 금액이 없는 경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붕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붕괴를 하지 않았을 때 세무조정 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을 물었어요. 즉 우리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하는데 대변에 매출채권, 차변에 대손 상각비 이런 붕괴를 하지 않아도 즉 비용을 처리하지 않아도 밑에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붕괴를 안 했어도 송금 산입이 가능한 걸 신고조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고조정이 가능한 것은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나머지 부도 발생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건 반드시 이런 붕괴를 해서 비용 처리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결산조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부도 난 거, 다시 한번요. 부도 6개월 경과된 거, 거래처가 폐업한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붕괴를 해서 비용 처리해야지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소멸시 완성은 3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붕괴를 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2억 원이에요. 2번입니다. 2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매출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매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잘 들어보세요. 개인사업자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매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야 되는데 법인은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나 선급금이나 이런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자,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는 채권 잔액의 1%와 대손 실적률 중 큰 비율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이 있으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해 주는 거 맞습니다.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맞죠? 틀린 것은 1번이었고요. 3번. 자,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서울의 매출채권 명세서 일부이다.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것 소멸시효 완성을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3억.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억입니다. 부도 6개월 경과라든지 사업의 폐지라든지 다 결산조정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 자,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자, 올바른 것을 물었죠? 대손충당금은 매출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매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틀렸어요. 대여금, 미수금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1번 틀렸고요. 2번. 설정 한도는 채권 금액의 2%와 대손 실적률 중 큰 비율을 곱한다. 틀렸습니다. 2%가 아니라 1%라고 그랬고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입금이다. 3번이 맞네요. 그죠? 조금 전에 나왔었던 거랑 비슷한 문제. 문장은 다 똑같은데 살짝 차이만 나죠? 송금물 산입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상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바른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당해 계산 부인 연습 문제입니다. 자, 부당해 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소액주주에게 사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가 아닙니다.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비출자 임원이나 소액주주 임원, 사용인, 종업원에게 사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임원 장나라에게 시가 8억 원의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양도하였다. 그러면 7억 원에 양도하였다. 그러면 1억 원만큼 저가 양도네요. 저가 양도입니다. 상여 처분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저가 양도니까 상여 처분. 자, 대표이사 허달수에게 업무 무관 관련 없이 1억 원의 무이자 조건을 대여하였다.
안 되죠.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입금 산입해 줘야 되는 겁니다. 대표이사에게 업무랑 무관하게 1억 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빌려주면은 적정 이자율로 계산을 해서 입금 산입해 줘야 돼요. 대주주 김남주에게 토지를 1년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역시 마찬가지 부당행위 맞죠? 대주주 특수관계자니까.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아닌 것은 1번입니다. 2번. 자, 주식회사 미생의 입장에서 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세무 조정이 필요한 지출로 가장 올바른 것으로서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특수관계자에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은 안 되고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도 있고 기계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얘네는 다 안 되고요. 유가증권만 되는 겁니다.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시 여러분 싸게 사갖고 오는 거는 회사에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원래 없는 거예요. 싸게 사갖고 오는 것은 회사에 유리한 거니까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이런 건 다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시에는 입금 산입을 해줘요. 싸게 사갖고 온 만큼 입금 산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그죠? 맞는 거죠? 대주주인 특수관계잖아요. 김영일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10억짜리인데 8억 원에 사갖고 왔으니까 입금 산입 2억 원만큼 유보로 소득 처분해줬다가 나중에 팔았을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유보입니다. 유보. 3번.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해야 된다. 맞죠? 대주주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대주주면 특수관계자고요.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했을 때는 당연히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을 해줘야 돼요. 2번이 틀렸어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 조건이 뭐냐면 부인의 조건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서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감소되지 않았을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출자 임원이나 사용인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2번. 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관한 설명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해야 된다. 맞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지만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빌려준 것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해서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입금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경조사비 빌려주는 것은 부당행위가 아닙니다. 경조사비를 빌려주는 것은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3번이 틀렸고요. 비출자 또는 소액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틀린 것은 3번. 5번. 대표이사에게 시가 2억 원인 토지를 1억 원에 매도를 했죠. 1억 원 싸게 줬으니까 저가양도예요. 상여 처분해 주시면 돼요. 상여 처분해 준 거 답은 1번입니다. 입금 산입 저가양도 상여 이렇게 저가양도 시에는 세무조정 하나만 나옵니다. 6번. 가지입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한다. 맞죠? 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합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줬을 때 이자 상당액 또는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은 입금 산입한다. 맞죠? 입금 산입 가지입금 인정이자라고 했습니다. 가지입금 인정이자는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억리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7번. 대주주인 김용산 씨로부터 시가 100억 원의 건물을 120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고가 매입했을 때는 고가 매입 시에는 세무조정이 2개 나옵니다. 저가 양도 시에는 싸게 줬을 때는
세무조정은 하나만 나와요. 세무조정은 하나만 나오는데 고가 매입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2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사갖고 왔다고 나와 있습니까? 건물을 사갖고 왔죠. 건물 120억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120억 원. 이렇게. 첫 번째는 뭐냐면 요 돈이 원래는 얼마만 갔었어야 되는데 100억 원에 갔었어야 되는데 120억 원을 줬으니까 20억만큼 대주주니까 배당으로 처분을 해줘야 되겠죠. 20억 배당. 그래서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고가 매입 20억 배당으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건물의 가액이 12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잖아요. 20억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이라고 그래요. 건물 얼마만큼? 20억만큼을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자산 관련된 소득 처분은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각사업년도 소득 금액은 20억만큼 증가한다.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금 산입 20억, 송금 산입 20억 됐으니까는 각사업년도 소득 금액에는 변동이 없어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당기순이익 플러스 입금 산입 마이너스 송금 산입은 각사업년도 소득 금액인데 입금 산입 20억 여기 들어가죠. 송금 산입 20억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각사업년도 소득 금액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2번 맞네요. 회사는 대주주 김용산 씨에 대해서 인정배당에 소득처분을 실시해야 된다. 이걸 인정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배당. 2번이 맞아요. 기부금이 아니죠. 기부금은 특수관계자랑 관련이 없을 때가 기부금이 되는 거고요. 부당의 계산 부인의 경우에는 저가 양도에 대해서만 규제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저가 양도, 고가 매입 이렇게 나왔죠. 두 개에 대해서 모두 부당의 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거죠. 2번이 맞아요. 2번. 네, 부당의 계산 부인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